경비원 영식 씨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윤 여사님, 잠깐 시간 되세요? 평소와 다른 긴박한 목소리였어요. 경비실로 따라 들어갔더니 영식 씨의 얼굴이 어둡더군요. 이거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오지랖일 수 있지만 일단 이것 좀 보세요.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켰어요. 어제 저녁 주차장에서 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지수가 나누는 대화가 녹화되어 있었죠.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걱정 마. 수술만 하시면 돼. 이번에 계실 때 은행이랑 집 문제는 내가 다 처리할게. 근데 어머님이 의심하시면 어쩌지? 설마 우리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의심하겠어? 도장만 찍어 놓으면 끝이야. 처음엔 이게 뭐지 싶어서 영상을 돌리고 또 돌려봤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그날을 계기로 송두리째 바뀌었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밤입니다. 텅 빈 집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이에요. 벽에 걸린 시계의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15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또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정순아, 우리 민철이 잘 부탁해.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고. 늘 미안했어. 하나뿐인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웠어.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병실에서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아들에게 매달렸죠. 아들 민철이만큼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세요. 매번 허리 아프다 하시고. 그러다 큰일 나요. 20살이 된 민철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니까. 이제는 주름진 제 손을 보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시절, 저도 한때는 꿈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미용실을 차리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그런 꿈들은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IMF 시절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나면서 생활고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가족을 위해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전자부품 공장에서 작은 부품들을 조립했죠.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만큼 작은 부품들이었어요. 눈이 침침해질 때마다 동료들이 걱정했죠. 윤 씨, 또 남아서 야간 잔업 가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지겠어.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장님, 오늘은 일찍 끝낼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열이 좀 있어서. 아이고, 정순 씨. 먼저 가봐요. 걱정되겠네. 그렇게 종종 일찍 퇴근했던 날에는 죄책감에 다음 날 더 열심히 일했죠. 긴 세월 동안의 고된 노동은 결국 제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픈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윤정숙님,
척추가 많이 휘었어요. 더 이상 방치하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을 받아도 꽤 큰 금액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모은 재산이 꽤 되었습니다. 은행 적금, 보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까지. 평생 모은 제 재산이에요. 모두 하나뿐인 아들 민철이에게 물려주려고 했죠. 요즘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아파트 경비원 영식 씨가 많이 도와줍니다. 윤 여사님 또 허리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장바구니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영식 씨.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제가 뭐 큰일 했다고요? 당연한 거죠. 영식 씨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가족처럼 잘 챙겨주죠.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복도를 쓸다가도 제가 지나가면 빗자루를 놓고 달려와 부축해주곤 해요. 영식 씨, 이러다 일하다 혼나실라. 나이 생각해서 쉬엄쉬엄 하세요. 괜찮아요. 이래봬도 아직 팔팔하답니다. 호호. 하지만 정작 제 아들 민철이는 결혼하고 나서는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며느리 지수와 함께 산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명절 때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죠. 민철아,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항상 짧게 끝나는 통화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민철이와 지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며느리도 평소와 다르게 부지런히 주방을 오가며 저를 챙겼고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여 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리. 그러다 옷에 국물 튀길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요즘 요리 학원도 다니고 있거든요.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때 민철이가 꺼낸 이야기가 어머니,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이제는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철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술이라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자식의 따뜻한 관심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민철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날들. 학원비를 마련하려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민철이가 이렇게 마음을 열었으니.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행복해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온기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말들과 행동들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대로 저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떻게 여태까지 참고 있었냐면서 신경을 척추가 누르고 있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민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지수도 옆에서 연신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 병원이 척추 수술로 유명하대요. 수술하시면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병원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민철이가 수술 비용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좀 많이 나오네요. 보험 적용받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 역시나 비싸구나. 제가 은행 대출을 좀 알아봤는데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이참에 집도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수술하고 회복하실 때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그래요, 이참에 정리하시고 저희랑 합쳐요, 어머니. 집문서랑 등본 주시면 저희가 처리할게요. 그래도 지금 모든 게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구나. 그러세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들어서려는데 경비원 영식 씨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윤 여사님, 잠깐 시간 되세요? 평소와 다른 긴박한 목소리였어요. 경비실로 따라 들어갔더니 영식 씨의 얼굴이 어둡더군요. 여사님, 이거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오지랖일 수 있지만 일단 이것 좀 보세요.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켰어요. 어제 저녁 주차장에서 민철이와 며느리 지수가 나누는 대화가 녹화되어 있었죠.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걱정 마. 수술만 하시면 돼. 입원해 계실 때 은행이랑 집 문제는 내가 다 처리할게. 근데 어머님이 의심하시면 어쩌지? 설마 우리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의심하겠어? 도장만 찍어 놓으면 끝이야. 처음엔 이게 뭐지 싶어서 영상을 돌리고 또 돌려봤어요. 그 다음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군요. 경비원 영식 씨가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들리고 아픈 다리는 휘청거렸죠. 윤 여사님 괜찮으세요? 영식 씨가 황급히 부축해 주셨어요. 물 좀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어제 밤에 CCTV 점검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죠. 그래서 여러 번 돌려봤는데 영식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영식 씨가 다른 녹화 영상을 틀었어요. 아니, 이 나이 든 노인네가 그 돈으로 뭘 하겠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그래도 어머니 재산인데. 여보, 우리 애기 좋은 학원도 보내야 하고. 새 집도 사야 하잖아. 근데 어머니는 표독스럽게 재산 물려줄 생각도 안 하고.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우리 인생 펼쳐보겠어? 아니, 막말로 늙은 어머니보다 우리가 쓰는 게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니도 오래 사셨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15년 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어요. 정순아, 우리 아들 민철이 잘 부탁해. 그 말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영식 씨,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민철이를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흐느끼며 말하는데 영식 씨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쉬세요. 바래다 드릴게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민철이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밤새 울었죠.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했다고 좋아하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 입고 활짝 웃던 얼굴. 대학교 합격했다고 저를 꼭 안아주던 순간. 내 새끼, 내 아들, 어쩌다가 한숨도 못 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늘 웃음기 가득하던 제 얼굴. 이제는 그저 지친 노인의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수술 상담하러 가기로 했죠. 제가 상담 전에 모시러 갈게요. 영식 씨 말씀대로 이제라도 안 게 다행이에요. 다음 날 아침 경비원 영식 씨의 도움으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영식 씨는 자신의 휴무일임에도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셨죠. 어찌나 감사하던지. 윤 여사님,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증인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 영식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정말 죄송해요. 왜요? 당연한 일인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죠. 윤정수님, 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변호사님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바보 같죠? 제 자식인데 이러기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내신 게 대단하세요. 보통은 자식이라서 그냥 당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변호사님은 CCTV 영상을 꼼꼼히 보시더니 메모를 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영식 씨께서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 주신 게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우선 은행에 통장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인감도장도 즉시 변경하기로 했죠. 그리고 집 명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기로 했어요. 윤정수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수술 날짜가. 네. 내일 민철이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은행을 찾았어요. 통장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인감도장도 만들었죠. 은행 직원이 놀란 듯 저를 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검사 날인 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식 씨가 경비실로 저를 불렀어요. 윤 여사님, 내일 아침에 아드님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는 단호하게 해야죠. 아무리 자식이어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시계가 8시 50분을 가리킬 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철이에요. 문을 열자 민철이와 지수가 서 있었어요.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 어머니, 준비하셨어요.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민철이가 제 가방을 들려고 할 때였어요. 민철아, 네, 어머니? 너희들. 왜 이러니? 민철이와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수술하는 동안 재산 빼돌리려고 했지. 도장 위조해서? 순간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요. 어머니, 무슨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왜요? 오해는 무슨 짚히는 거 없니? 다 봤어. 주차장에서 너희가 한 얘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대체 왜 그런 거니? 어머니,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변호사님과 경찰이 들어왔어요. 영식 씨도 함께였죠. 윤정수님, 저희가 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민철이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민철 씨, 저는 윤정수님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노린 범죄 행위가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CCTV 영상도요. 민철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왜요? 어머니, 이게 무슨... 민철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은 민철이와 지수에게 조사를 위해 동행을 요구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흐느끼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이러세요? 저희를 의심하시고... 그때 영식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민철 씨, 이것 좀 들어보시겠어요?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수술하는 동안 정신없을 때 도장 찍어 놓으면 돼. 그 나이에 뭘 알겠어. 민철이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그제서야 아들도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민철아. 내가 이렇게 변한 게 다 엄마 잘못이야. 너무 널 감싸주기만 했나 봐.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앞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재산에 눈이 멀어 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경찰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는 건 정말 힘들더군요. 경찰서에서는 모든 정황을 조사했어요. 민철이와 지수의 계획된 범행 시도가 드러났고 이미 도장을 위조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봐주세요. 민철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철아! 이제는 내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윤정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장을 접수할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영식 씨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윤 여사님, 이번에 용서하시면 또 당하실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이런 잘못을 덮어주시면 안 됩니다. 결심했어요. 변호사님,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이제는 제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그날 저녁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전혀 외롭지 않더군요. 여보, 나 이제 우리 아들 놓아주려고 해요. 평생 쥐고 있던 손을 이제는 놓을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민철이와 지수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판사님께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중대한 범죄 라고 말씀하셨죠. 제 가슴 한편이 시리도록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그날 법정 밖에서 민철이가 마지막으로 절 붙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수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철아,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라.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 거야.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너희를 미워하진 않을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마음에 묻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영식 씨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윤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담담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식 씨. 사실 전 담담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걸 채워 넣으려고 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죠. 민철이의 돌사진, 초등학교 졸업장, 남편과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20대 시절 제가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며 적어둔 계획들이 빼곡했죠. 그 꿈 많던 젊은 시절의 저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은 20대의 모습이 아닌 어느덧 주름이 생긴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이제라도 제 꿈을 찾아가 볼까 싶었죠. 영식 씨가 이삿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시면서 제안을 하셨어요. 윤 여사님,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복지관 근처에 전셋집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새로운 시작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사는 건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죠. 영식 씨,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물려줄 자식도 없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지역 노인보호센터에 기부하려고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하려고요. 며칠 뒤 노인보호센터를 찾았어요. 센터장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할머니,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이 기부금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이에요. 복지관에서 마음 나눔 상담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 전부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죠. 정순 씨. 저도 며느리한테 통장을 뺏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 제 집을 팔아서 도망갔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상담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제 경험을 나누면서 조금씩 방법을 찾아갔죠.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께 연결해드리고 경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경찰서에도 동행해드렸어요.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제 가슴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는 저도 당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죠. 노인보호센터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제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지킴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해요. 매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도 드린다고 하더군요. 윤정순 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특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빨리 발견하고 도와드릴 수 있게 됐어요.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식 씨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계세요.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매주 한 번씩 꼭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 됐죠. 윤 여사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늘 슬퍼 보이셨는데 이제는 눈빛이 달라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민철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노인복지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씀도 감히 못 드리겠어요. 그저 어머니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진정한 관용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도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돌아가신 저희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순아, 이제야 제대로 된 내 모습을 보는구나. 젊은 시절 당당했던, 늘 그리웠던 내 모습이야.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에요. 이제야 저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윤정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겠죠.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68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이 소중한 진실을.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 청바지라고 아시나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의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 너무 자식에게 연연해하며 사는 건 부모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